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중동 세계사 나오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선을 아시아의 어떤 그 근대화의 모습들, 또 서구 열강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19세기는 바로 서세동점, 서양 세력이 막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좀 어떻게 보면 아시아 민족들한테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역시 바로 이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침탈당하는 그 모습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인도 침략입니다. 자, 이 유럽 열강에 인도 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세기. 자, 영국과 프랑스의 그 동인도 회사가 설립이 되죠. 그러면서 인도에서 무역 활동을 전개합니다. 아주 인도 시장을 놓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 여러분들 이 동인도 회사 기억해 놓고 계세요. 네. 동인도 회사, 인도에다 딱 회사 설치해 놓고 여기서 이제 무역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18세기 와서는요, 무굴 제국이 이제 쇠퇴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서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지배권을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지금 이제 군대까지 지금 주둔하고 있네요. 이 무굴 제국이 지금 쇠퇴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큰일 났네. 그 아크바르하고 그 아우랑제부의 어떤 그 엄청난 무굴 제국. 그러니까 아우랑제부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그 아우랑제부가 굉장히 어떤 차별 정책들을 많이 취하면서 어떤 이런 어떤 통합의 어떤 그 모습들이 좀 깨져나가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우랑제부 그 사후에는 이런 그 쇠퇴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플라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18세기에. 자,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그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영국, 프랑스가 지금 인도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점점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거야. 영국과 프랑스가. 그 전투가 바로 플라시 전투예요. 인도 무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바로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했죠. 영국이 프랑스를 격파하고요. 벵골을 격파하면서 영국의 인도 무역을 독점하게 됩니다. 바로 벵골의 통치권과 조세 징수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있으면 이쪽이 벵골이에요, 벵골. 이쪽 지역을 지금 영국이 완벽하게 차지한 거예요. 완벽하게 차지를 하고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이 플라시 전투다. 플라시 전투에서 바로 이 영국이 인도에 대한 무역 독점권을 확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플라시 전투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부딪힌 거예요. 계속 경제 이권을 확대하다가 결국 꽝 하고 부딪히게 된 겁니다. 자, 영국의 인도 지배입니다. 19세기 영국이 인도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을 하죠. 대단하네요. 결국 인도를 원료 공급지 및 상품 시장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17세기에 이제 동인도 회사 딱 설치했다가 18세기 그 플라시 전투를 통해 가지고 딱 완전히 무역 독점권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19세기는 인도를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인도의 그 면제품, 영국의 면제품. 여러분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대량의 그 면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건 이제 18세기고 그 이전에 이 인도의 면제품이 너무 훌륭했어요. 정말 너무, 사실 지금도요. 여러분들 인도 면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굉장히 우수합니다. 굉장히 우수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영국이 아주 무리한 방법을 쓰죠. 바로 관세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인도의 면제품이 영국으로 넘어올 때 고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원래 1,000원인데 2,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원 관세를 매겨서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제품이 영국에서 팔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인도의 이 면제품 산업들이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이 영국의 면제품을 또 인도에 또 싸게 파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인도의 어떤 면제품, 이 생산의 어떤 모습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붕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인도는 어떤 대등한 서로의 어떤 면을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결국 영국 면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목화를 재배하는, 목화를 생산하는 그 면을 제공하는 그런 원료 공급지와 또 영국의 그렇게 완성된 제품을 사는 그런 상품 시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참. 정말 여러분들 18세기, 19세기 있었던 이 서구 열강들의 어떤 제국주의 어떤 이런 모습들은 정말 지금 봐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인도에서는 지금 영국이 관세를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데 19세기쯤 오면 여러분 청나라한테 뭘 갖고 장난을 쳐요? 아평 갖고 장난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고약해요. 이런 고약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어떤 돈을 버는 그런 모습들, 정말 이거야말로 천박하고 천민적인 그런 자본주의 어떤 그 모습들을 그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영국의 경제 침탈. 자, 영국산 면직물을 인도에 수출을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 면직물 산업 몰락했고요. 실업자 속출합니다. 여기 이제 관세를 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인도인에게 면화, 차, 아편 등의 상품 작물 재배를 강요하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모습들. 영국의 경제 침탈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인도의 문화와 종교도 무시해요. 힌두교와 이슬람교. 네,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힌두교, 인도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힌두교가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슬람교도 들어오면서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어떤 종교적인 또 대립도 있어요. 인도는요. 그러니까 인도는 계속 분열되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역도 참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 종교까지 다르니까 엄청나죠. 요걸 이용하면서 인도인 분열을 시도하고 기독교 개종을 또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자, 결국은 세포이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세포이의 봉기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 세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인들이에요. 영국 동인도 회사 군인으로 고용된 인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에 돈을 받고 월급 받고 이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충동 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총을 닦으려면 여러분들 그 헝겊에다 기름을 묻혀가지고 총을 닦아야 돼요. 그런데 그 기름을 영국인들이 소기름과 돼지 기름을 썼다. 사용토록 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번집니다. 난리가 나죠. 왜냐면 힌두교에서 소는 너무 신성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 돼지는 먹지 않습니다. 괜히 먹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동물이에요. 접근도 하면 안 돼요. 건드려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신성시하는 소기름과 그 만져서도 안 되는 그 돼지 기름을 만지도록 했다? 이거 완전히 자기들은 완전히 종교적인 무시, 완전히 무시한 거나 빵 하고 터지게 된 거죠. 이러면서 그 세포이들, 영국에 고용되었던 이 세포이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세포이의 항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 전투 이후에 100년 뒤에 바로 이 세포이 항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들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플라이 전투의 의의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영국이 인도에서의 무역권 독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 벵골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독점하게 되었다. 잘 나갔어. 잘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기층 인도 민중들과 부딪히게 된 거야. 이게 바로 세포이 항쟁. 오케이. 자, 그 결과요. 야, 이렇게 되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야, 이거. 직접 통치하자.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이 세포이 항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인도를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그 회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배를 했어요. 정치적인 지배는 안 했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배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포이 항쟁이 딱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동인도 회사로는 인도 사회를 통치하는 것은 어렵다. 이제 직접 통치해야 되겠다. 무굴 제국 너희들 이제 그만둬라. 나가라. 라고 해서 결국 무굴 제국이 무너지는 것이고 바로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고 영국령 인도 제국 수립, 영국의 인도 식민지. 완전히 이제 식민지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포이 항쟁의 그 결과가 바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더라. 무굴 제국이 결국은 멸망하고 직접 통치, 직접 통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인도인 스스로도 이제 계몽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식민지까지 됐어. 이거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라고 하면서 지식인, 학생,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요. 우상숭배 배격하고 카스트제의 악습을 타파. 그러면서 인도인의 어떤 민족의식을 성장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민족이 지금 침략당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뭐 카스트 해가지고 뭐 너는 천민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 하지 말자. 우리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그 성장에 대한 모습들 무엇인지 고민하자라고 하면서 계몽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인도 국민회의라는 게 이제 결성이 됩니다. 인도 국민회의라는 게 결성이 돼요. 이게 뭐냐면 영국이 이제 인도 지식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조직된 거고요. 영국식 교육을 받은 중상류층이 주도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친영파예요. 그죠? 친영 세력들. 인도 국민회의. 인도 국민회의. 이 친영파들. 자, 여기 지금 인도의 계몽운동 나오죠? 예. 무굴 제국이 멸망한 어떤 그런 흐름들, 세포의 봉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지금. 자,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자, 지금, 지금 인도 국민회의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흐름 잘 봐주세요. 초기에는요, 영국의 인도 지배를요, 인정해요. 뭐야, 얘들 뭐야. 이거 영국의 인도 지배 인정해. 완전 진짜 친영파네. 인도인의 권익 확보 노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벵골 분할령이 반포가 됩니다. 벵골 분할령. 여기를 딱 분할하겠다는 거예요. 한쪽 지역은 힌두교, 한쪽 지역은 이슬람교. 너희들 인도인들 하도 싸우니까 이슬람교 쪽, 인도 쪽, 힌두교 쪽 이렇게 딱 나눠서 분할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친영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렇게 인도를 찢어내는 모습들을 영국인들이 보여주니까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이제 달라집니다. 벵골 분할령 발표 이후 반영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지배 방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자신들을 좀 회의하기 위해서 만들던 인도 국민회의,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벵골 분할령 나옵니다. 목적, 영국이 인도의 민족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실시했고요. 서벵골,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가 동벵골, 이슬람교로 분리한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죠. 자, 저항. 인도 국민회의가 이렇게 되면서 바로 그 인도 국민회의잖아요. 인도 국민회의가 이제 스와라지, 스와데시. 스와라지, 스와데시. 스와라지, 스와데시. 바로 자치와 스와라지는 자치예요. 스와데시는 국산품 애용이에요. 국산품 애용과 자치를 획득할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교육을 요구하면서 저항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슬람 교도들도 참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도는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이게 굉장히 분리되어 가지고 굉장히 반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영국에 저항하는 이 모습, 바로 스와라지 스와데시, 자치와 국산품 애용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전개가 되자 이슬람 교도도 참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분열되어 있던 인도가 지금 하나가 되었던, 인도 국민회의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왜? 바로 자신들의 적이었던 바로 영국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 간의 어떤 분열은 일단 정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가 된 거죠. 이래서 이 스와라지 스와데시 운동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운동이 되는 겁니다. 결과 계층과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는 민족운동으로 발전했고요. 벵골 분할령을 결국은 철회합니다. 명목상 인도인의
자치권이 인정이 되었다. 이게 바로 1911년에 나타나게 된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벵골 분할령은 결국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게 플라이션투, 자, 이 플라이션투는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영국의 인도 무역 독점권을 확보한 거예요. 잘 나갔어. 이 동인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어. 이거 민족 차별이야? 라고 하면서 이게 세포의 항쟁. 결국 이 세포의 항쟁을 결과로 해서 영국이 안 되겠다. 얘들 막 싸우네. 얘들 막 대드네. 우리가 직접 통치할 거야. 라고 해서 무국익을 멸망했고 직접 통치로 왔어. 자, 그러면서 자신들을 회유줄 수 있는 인도인들이 필요했지. 그래서 만든 인도 국민회의야. 역시 회유 잘했어. 그런데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했어. 이 종교에 의해서 나눈 것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지요. 바로 인도 국민회의가 중심이 되어서 스와라지 스와데시 자치와 그리고 국산품 애용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영국 손들었죠. 알았어. 벵골 분할령 철폐할게. 그리고 너희 자치권 줄게.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인도의 근대화 운동의 흐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요 사건들의 흐름 시험에 꼭 나와요. 반드시 기억하기. 자,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를 한번 보죠. 이번엔 동남아시아입니다. 인도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를 한번 보도록 하죠. 동남아시아. 인도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 네, 이렇게 있겠고, 자, 이렇게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죠. 동남아시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침략의 거점이자 원료 공급지로 활용. 이거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자, 시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자, 바로 여기가 타이죠. 태국이잖아. 여기 요 시암. 요 태국만 빼고 요 태국은 유일하게 식민지가 안 된대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쪽 인도차이나 반도 이쪽은 지금 프랑스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지금 영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어떤 거기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도 거기는 건드리지 않고 영국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거야. 그 덕분에 바로 이 태국은 식민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한 나라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자, 그래서 근데 다른 나라는 다 식민 전략이에요. 동남아시아의 어떤 자원을 수탈하고 그 플란테이션은 강요해. 플란테이션은 대농장. 막 노동자를 막 집중 수행하고 엄청나게 넓은 농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원주민의 노동 환경은 당연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금의 제국주의는요, 진짜 딱 빨대 꽂고요. 딱 이 모습이거든, 지금. 자, 먼저 이쪽 베트남 볼게요, 베트남. 자, 베트남은요, 바로 이런 그 프랑스의 이런 어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저항 운동으로서 근왕 운동을 합니다. 자, 프랑스의 침략에 대항하여 황실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왕 운동. 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실패하고 결국은 동유 운동.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게 우리가 원나라와 맞서 싸웠던 징기스칸의 부대와 맞서 싸웠던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베트남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힘이 없었다.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어디 가서 빨리 우리도 서양의 문물을 보고 배워오자. 동쪽으로 유학가자. 동유운동. 그래서 이 판보이저우가 중심이 되어서요. 일본의 메이지유신, 동쪽으로 가서 배우자 라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받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생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아시아에서 어쨌건 간에 근대화 운동에 가장 성공했던 나라는 일본이잖아요. 과연 이 아시아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바로 그 후발 그 서구 열강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판보이저우를 중심으로 동유운동을 전개하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 판보이저우는요, 바로 베트남 유신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근대 문물 수용하고 민족운동 전개했으며 문맹퇴치운동과 통킹의숙 학교, 통킹의숙을 설립했다. 자, 여러분들 이 판보이저우 완전 중요해요. 완전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꼭 기억하기 동유운동. 이거는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야. 동쪽. 일본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그죠? 바로 메이지 유신 성공했으니까 동유운동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이 베트남 유신회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3번 통킹 우수 기억해 놓으시기.
판보이저우입니다, 여러분들. 동이운동, 베트남 유신회, 그리고 통킹 우숙. 판보이저우, 동이운동, 베트남 유신회, 통킹의 숲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에 나와요. 베트남.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판보이저우의 어떤 그 활동이니까 꼭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베트남 해결됐죠? 자, 다음 이 타이. 여기 식민지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 사이의 위치, 완충지대. 그래서 지리적 이점 활용해서 라마 5세의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졌고 노예 해방, 철도 건설, 부역 폐지 등 동남아시아 유일의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다음 중에서 식민지가 되지 않은 유일의 독립국은 어디일까요? 해서 이제 지도에서 찾는 어떤 그런 문제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태국의 위치를 잘 봐둬야 돼. 오케이. 자, 시암 타이였습니다. 자, 다음 인도네시아. 이쪽 이렇게 있는 인도네시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자, 활동했던 사람 부디오토모. 지식인 중심으로 바로 자와섬이죠. 자와 문화의 발전과 근대 교육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슬람 동맹, 대중화된 민족운동 단체였고요. 민족 산업을 육성하고 자치 이런 것들을 주장했죠. 국민국가 건설을 제시했고요. 크리스트교 선교 활동을 반대했습니다. 이슬람 동맹이니까 당연하겠죠. 카르팅이 또 여성 계몽과 학교 설립을 통한 근대화 운동을 전개했던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의 어떤 근대화 운동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다음 이쪽에 필리핀. 저기 필리핀 섬들 많잖아요. 그죠? 자, 이 필리핀. 호세리살.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파냐. 여러분들 이게 우리 저 대항해 시대 보면 알잖아요. 이 에스파냐가 이쪽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필리핀이 또 이게 착륙을 하거든요. 자, 호세리살. 필리핀 연맹을 조직하여 계몽운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했고요. 근데 이제 이 에스파냐가 누구랑 싸워요? 미국하고 싸우잖아. 예, 결국 이제 미국이 이기게 되죠. 그죠? 아기날도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필리핀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필리핀은 식민지로 결국은 삼게 되는 것이죠. 사실 미국이 약속했거든요. 에스파냐 몰아내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잘 해줄 거라고. 근데 딱 필리핀에서 에스파냐 몰아냈는데 딱 미국이 식민지 차지합니다. 아주 이런 것도 역시 약속을 어기는 정말 제국주의였던 그 모습들이 이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짓말은 마음대로 일삼을 수 있는, 뭐 앞에 파는 그 영국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국주의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호세리살 아기날도는 필리핀 근대화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판보이저우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베트남.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 베트남과 필리핀이에요. 베트남은 판보이저우, 그리고 필리핀은 호세리살과 아기날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연결짓기 정말 잘 나옵니다. 앞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이슬람 동맹과 이제 카르틴이 여성이니까 인도네시아에는 카르틴이 정도, 이 정도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판보이저우,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카르틴이와 이슬람 동맹, 그리고 필리핀에서 호세리살과 아기날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동남아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근대화 운동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 힘이 없는 이 아시아가 정말 서구 열강에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는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항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권과 자유를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들, 인도네시아의 카르틴이, 베트남의 판보이저우, 그리고 필리핀의 아기날도와 호세리살,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펼쳐보기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동남아 지역의 모습 봤고요. 자, 이제 우리의 시선 아시아 봤고요. 그죠? 저 중국 쪽 봤고, 중국, 일본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도와 동남아시아 봤습니다. 이제 남은 지역 저쪽 이란, 이라크, 오스만 튀르크가 남아 있네요. 그죠?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